아스트로 세레나데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세계의 외행성들이 모두 자리를 바꿔서 이동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명왕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입니다. 이 행성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외행성들이 별자리를 바꿔서 이동할 때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동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외행성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명왕성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께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왕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점성술에서 해왕성은 우리의 영성, 그리고 꿈, 환상, 직관, 잠재의식, 연민, 물, 그리고 혼란을 상징합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해왕성은 진실을 보기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공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해왕성이 머무는 별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이 실제하고는 많이 달라서 실망하는 것과 같은 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왕성이 내 출생 차트에서 칠하우스, 파트너를 나타내는 하우스에 있다면, 또는 그 하우스를 지나갈 땐 결혼하기에 이상적인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내 이성과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적인 어떤 가치를 초월해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해왕성입니다. 현재 해왕성은 양자리로 이동하기 전에 물고기 자리의 끝 도수들을 지나는 중입니다. 물고기 자리뿐만 아니라 각 별자리의 28, 29도는 굉장히 강력한 도수이며, 이 해왕성이 이 도수를 지나갈 땐 우리가 지난 14년의 세월 동안 해왕성 물고기 자리에서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를 각성시키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은 우리의 집단적인 영적 깨달음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왕성이 역행과 순행을 반복하면서 염소자리의 끝도수들을 지나갔는데요. 염소자리 29도 끝도수를 지나가며 현재 우리 사회에 생기고 있는 변화를 눈여겨보시면 한 별자리의 끝도수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왕성이 염소자리 29도에 다다를 때마다 명왕성 염소자리의 특성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염소자리는 구조와 정부, 조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조화되고 그러한 정형화된 에너지에서 이제 자유, 우주, 과학, 대중, 평등을 상징하는 물평자리로 이동 중입니다. 힘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힘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가족의 역학 구도에서 또는 회사에서, 사회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외행성들이 끝자리 도수를 지나갈 땐 마치 우리의 집단적인 사회적 교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 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시기를 우리는 교훈기라고 부르지요. 내가 몸담고 있는 친구 그룹이 바뀐다거나 직업적인 변화, 사회에서 또 나의 타이틀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한 큰 사회적 변혁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는 중입니다. 해왕성은 한 별자리에서 14년의 긴 세월을 머물게 됩니다. 때문에 해왕성이 명왕성, 천왕성과 더불어서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행성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해왕성은 명왕성, 천왕성과 더불어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행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해왕성은 2011년 4월에 물고기 자리에 입궁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까지 물고기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린 물고기 자리 해왕성의 특징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었고요. 또 스팸 전화로 인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바라는 진실을 찾고자 애쓰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 동안 영성, 신비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더 깊은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식의 변화가 있었지요. 사주와 타로 같은 유튜브 채널들도 2010년 말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고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좀 몽환적인 주제의 예술, 문화, 영화, 드라마들도 많이 공개되었는데요. The Shape of Water, Interstellar, Game of Thrones, Breaking Bad, 피노키오, 도깨비 같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30일 이제 해왕성이 양자리에 입궁하게 됩니다. 물고기 자리와 양자리는 무척이나 다른 별자리들인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주의 대운을 대입해 본다면 마치 겨울 대운에서 봄 대운으로 가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2025년 10월까지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 29도 주위를 맴돌게 됩니다. 명왕성이 염소자리 29도에서 순행과 역행을 반복하면서 그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듯이 해왕성 또한 그럴 것입니다. 해왕성이 양자리로 이동하면 2026년 2월에는 토성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환상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왕성은 우리가 연민과 공감을 배우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린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또 어쩌면 우주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물병자리는 또 하나됨을 의미하는데요. 우린 지구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 한 곳에서의 사고가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았듯이 또 전쟁의 참혹함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또 동물들에 대한 연민, 한 유튜버가 소외된 이들을 찾아다니며 하는 작은 선행들에 대한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었지요. 벌이 사라지면 지구에 오게 될 식량위기, 산불, 해양의 오염, 공해, 토양의 오염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들, 우리 모두는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연결되어 공존하며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해왕성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영적 깨달음을 촉구합니다. 물고기 자리가 조디악의 마지막 12하우스의 별자리라면 양자리는 12하우스 중 내 자신, 세상에 보이는 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1하우스의 별자리입니다. 우리는 1하우스, 완전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해왕성은 영성과 깨달음의 행성입니다. 또 수렴하는 에너지이며 사실을 좀 왜곡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양자리는 대담하게 펼치고 행동하며 개척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왕성이 그렇게 편하게 느끼는 별자리는 아닙니다. 우린 충동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이상주의를 쫓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이 틀렸다는 걸 깨달을 때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명왕성이 물병 자리로 이동을 하고 또 목성과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이동을 한다는 건 우린 전기와 관련 있는 사회로 이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메타버스의 혁명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가스와 석유 산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고요. 해왕성이 양자리로 이동을 하면은 양자리의 모험적인 성격이 해왕성의 영적인 성향과 결합이 되어서 영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탐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양자리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얼굴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홀로그램 그리고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화장품 산업이나 팝문화의 새로운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울랄라 세션의 멤버 임윤택 씨의 무대가 홀로그램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를 그리워하고 그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던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많은 감동을 주는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던 추억의 가수들의 모습을 홀로그램을 통해서 무대에서 보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별한 그리운 이와의 만남도 메타버스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내 탄생 차트에서 29도에 어떤 행성들이 있다면 특히 처녀자리, 쌍둥이 자리, 사수자리, 물병자리,
물고기 자리 영도에 행성들이 있다면 내 삶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던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우린 글로벌한 영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영성에 대한 이해와 삶의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려는 집단적인 의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경의 위기를 인식하게 되었고 지구의 취약성과 보호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에 직면했으며 이는 우리들에게 해왕성의 특징인 불확실함, 혼란을 가져왔고요. 글로벌적인 도전의 직면에서 연민과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해왕성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미묘하고 다면적일 수 있습니다.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 우리의 영적 각성을 깨우치는 일들, 힘든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으며 이러한 해왕성의 특징은 사회와 개인의 삶에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왕성이 양자리에 있었던 지난 기간은 1861년 4월부터 1875년 1월까지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북부 연합주와 남부 연합주 사이의 내전을 겪었습니다. 노예제와 각주의 권리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이 심오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세계에서는 제조, 운송, 철도, 기술 혁신이 크게 발전하면서 또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 시기에 무력 충돌 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의견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광산 개발, 산업 성장,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과학과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있었습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 이상주의와 혁신, 변화를 꿈꿨습니다. 해왕성 양자리는 영적인 행성인 해왕성이 행동지향적인 왕자리와 만나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특히 토성과 해왕성이 만나는 시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토성과 해왕성은 두 번 만나게 됩니다. 2025년 8월 12일 양자리 1도에서 회합을 하고요. 2026년 2월 20일엔 양자리 0도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각 별자리는 30도로 이루어지고 0도는 각 별자리의 시작점인 아주 중요한 도수입니다. 게다가 양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도 1하우스를 의미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12하우스의 시작을 여는 별자리입니다. 그렇다는 건 해왕성의 공전주기가 165년인데 우리는 해왕성의 새로운 공전주기의 시작점에 섰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고기 자리는 무대 뒤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갈등이나 생각을 표출하기 어려웠다면 해왕성이 양자리로 이동하면서 우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내 자신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갈 길은 또 무엇인지, 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내 자신, 내 마음속에서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며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상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것을 머릿속에 그림으로써 나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기에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상적인 미래의 그림을 그리며 영적인 성숙에 이룰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